이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로드입니다.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베이징대 수학과 출신, 티베트 3년 은둔, 이름은 천회일, 그의 기록입니다. 2021년, 거인과 형제 사이에 피가 흐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대지가 갈라진다. 튀르키예 대지진. 5만 명 사망. 2022년, 오염된 물이 바다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번 적중. 그가 2026년을 보았습니다. 두 지도자가 끌려 내려온다. 천년의 흐름이 뒤집힌다. 1월에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만은 다르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삭제되었는지, 왜 지금 알아야 하는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천회일. 그는 중국 스갭성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던 오지 마을. 7살이 되던 해,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사흘 밤낮을 헤매던 그 아이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거대한 파도가 아시아의 해안을 집어삼키는 광경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헛소리라 했다.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무슨 파도를 보았겠는가. 그러나 20해가 지난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가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천회일은 그때 27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본 그 파도를 다시 마주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천회일은 평범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베이징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고 물리학까지 복수 전공한 수재였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맴돌았다. 7살에 본 그 파도는 무엇이었는가? 졸업 후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티베트로 들어갔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에서 3년을 보냈다. 과학자의 두뇌와 수행자의 직관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였다. 양자역학의 확률론과 고대 동양의 예지력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보기 시작했다. 2021년, 그는 기록을 남겼다. 거인과 작은 형제 사이에 피가 흐를 것이다. 이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022년 말, 또 다른 기록이 나왔다. 대지가 갈라지고 수만의 영혼이 돌무더기 아래 잠들 것이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5만 명이 희생되었다. 같은 해, 그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염된 물이 바다로 쏟아질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되었다. 3번의 예언, 3번의 적중.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다음은 무엇인가? 천회일의 시선은 이제 올해를 향해 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권력의 붕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처럼 피할 수 없는 힘이 두 지도자를 왕좌에서 끌어내린다. 그 몰락의 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 천회일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 아니다.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힘이다. 이 힘 앞에서 2명의 아시아 지도자가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다. 저항은 없다.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그렇게 무너진다. 운석이란 무엇인가? 외부에서 오는 압도적인 힘이다. 예측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천회일은 이 힘이 물리적 군사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탱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강력한 권력자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두 번째 장면도 보았다. 그들은 도망치려 한다. 위조된 여권을 들고 비밀 계좌가 있는 나라로 향한다. 그러나 자유의 땅이라 믿었던 곳이 감옥이 된다. 환영받을 줄 알았던 곳에서 수갑이 채워진다. 권력자들의 도주는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재산을 빼돌리고 새 신분을 만들고 안전한 곳으로 숨는다. 그것이 그들의 공식이었다. 그러나 천회일이 본 올해의 장면은 다르다. 도망칠 곳이 없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고발자가 된다. 국제사회가 손을 맞잡고 그들을 조여온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라.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자산이 동결되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때 철옹성처럼 보였던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얇은 얼음 위에선 지도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천회일은
그 얼음이 오래 깨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천회일은 말했다. 이 지도자들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천년간 지속되어 온 어떤 거대한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떠올려 보라. 천년 동안 힘과 문화는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가? 대륙에서 반도로, 서에서 동으로. 우리는 늘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 천회일이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서에서 동으로. 천년 동안 동아시아의 문명은 대륙에서 반도로 흘러왔다. 사상도, 문자도, 제도도 모두 그러했다. 중원이 중심이었고 한반도는 변방이었다. 받아들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 그것이 천년의 공식이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지고 있다. 천회일은 말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반도에서 대륙으로, 동에서 서로,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된다고. 지금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맨다. 공식 통계조차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외교적으로는 사면초가다. 어제의 파트너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 거인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반도를 보라.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넘어 지구 반대편 거실까지 점령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에서 기술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회일은 이것을 새로운 시대의 무기라 불렀다. 총과 칼이 아닌 문화와 기술이라는 무기. 천년 동안 우리는 대륙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가 옅어지고 있다. 새로운 빛이 반도에서 떠오르고 있다. 천회일은 이 변화가 단순한 국력의 이동이 아니라고 했다. 더 깊은 차원의 전환이라고. 낡은 질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무너진다고. 과거를 지우고 싶은 충동, 새 것을 향한 갈망이 집단적으로 솟아오른다고. 그리고 천회일은 바로 그 순간을 보았다. 올해 1월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장면을. 천회일은 이 장면을 가장 조심스럽게 전했다. 1월에 사라진다. 그가 본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심장은 뛴다. 숨은 쉰다. 그러나 그 존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화면에서, 기사에서, 사람들의 대화에서 지워진다. 알고리즘이 그 이름을 밀어내고 방송이 그 얼굴을 비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이것이 영적 죽음이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천회일은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어떤 시대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체제가 무너진 후 사람들은 과거를 어떻게 대했는가. 동상이 쓰러지고 초상화가 불태워지고 교과서가 다시 쓰여졌다. 어떤 이름들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다. 생존 본능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다. 천회일은 올해 이 집단적 망각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상징들이 하나둘 기억에서 삭제된다. 그 자리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다. 천회일은 그 빈자리에서 숫자 하나를 보았다. 12. 갱신과 재생의 숫자다. 1년은 12달이고 하루는 12시즌이며 동양의 시간은 12지지로 흐른다. 천회일은 이 숫자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했다. 올해 이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구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낡은 것이 지워진 자리에 새 것이 돋아난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힘이 솟아오른다. 천회일은 그 힘의 정체를 보았다. 12만 명의 젊은이들이었다. 12만 명. 천회일이 본 가장 희망적인 장면이다. 그들은 동시에 깨어난다.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미리 짜인 계획도 없다. 그런데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경쟁을 줄이고 의미를 늘려야 한다고. 이들은 누구인가? 재벌 자녀가 아니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도 아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부모 세대가 평생 쫓아온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우리 세대는 이것을 위해 달려왔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었는가? 번아웃과 공허함, 관계의 단절, 삶의 의미를 묻는 순간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나날들. 이 젊은이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천회일은 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보았다. 정부 관료 체계가 마비될 때 이들이 움직인다. 서로를 돕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기존 교육의 의문을 품고 새로운 방식의 배움터를 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눈다. 위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군대다. 총을 들지 않는 혁명이다. 그러나 천회일은 경고도 함께 남겼다. 이 젊은이들의 힘이 시험받는 순간이 온다고. 1997년보다 더 혹독한 시험이라고. 그때는 경제 하나만 무너졌다. 이번에는 다르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 구조가 동시에 흔들린다. 삼중의 충격이 밀려온다. 삼중 충격, 천회일이 올해를 설명할 때 쓴 표현이다. 1997년을 기억하는가?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금반지를 모아 나라 빚을 갚았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다. 그때의 고통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경제 하나만 흔들렸다. 정치는 작동했고 사회 구조는 버텼다. 천회일은 올해의 위기가 다르다고 말한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동시에 무너진다고.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 기둥이 함께 휘청거린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천회일은 국제기구의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는 그들도 손을 쓰기 어렵다고. 구원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 아래에서 온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이웃을 알아가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는지.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지금 만들어라.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워라. 간단한 수리 기술을 익혀라.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두라. 돈이 힘을 잃을 때 이런 기술들이 생존을 좌우한다. 천회일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예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물길은 바뀔 수 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이 새벽 직전이다. 올해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서로를 돌보는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산고다. 진통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고.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영적 통찰에 기반한 교육적 콘텐츠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나누고 싶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달라.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달라.